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새로 오신 분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새로 오신 분. 네, 새로 오셨어요? 예전에 공부하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러면 1, 2월 강의 혹시 듣고 오셨나요? 조금 해도? 네. 새로 오신 분들은 1, 2월 강의를 좀 듣고 오셔야 될 거예요. 3월 달인데 했던 걸 또 할 수는 없고, 물론 중요한 건 계속 하겠지만, 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다음 시간부터는 1, 2월 달을 빠른 속도로 동영상 오픈되어 있으니까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쪽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맨 앞에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번 3월 달에는 25쪽부터 시작할 계획이고요. 물론 5월 달 되면 또 앞에서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5쪽부터 보겠습니다. 토지 표시의 결정이 나오는데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를 그릴 겁니다. 잘 그렸죠? 네, 우리나라를 그린 건데요. 여기 휴전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여기는 대통령이 살고 있는 청와대인데요. 청와대 대통령은 국가로부터 통치권이라는 권력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통치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이렇게 통치권을 행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는 대한민국 전 국토가 될 거예요. 대통령이 행사하는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단 하나도 없죠. 그래서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는 전 국토가 될 텐데, 대통령이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인 전 국토에 관한 정보들을 미리 제대로 수집하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한 다음에 주권자에게 이를 공시해야 돼요. 통치권을 잘 행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 통치권을 잘 행사하기 위해서는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인 전 국토에 관한 정보들을 미리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해야 되는데, 문제는 땅덩어리가 너무 넓습니다. 땅덩어리가 너무 넓다 보니까 그 정보를 수집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보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땅덩어리를 쪼갭니다. 전 국토를 이렇게 큼지막하게 쪼개더라는 겁니다. 이 쪼개진 하나를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라고 해서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부르고요. 이는 도시 지역은 동을 얘기하고 농촌 지역은 리를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동과 리 단위로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데, 동과 리 단위도 너무 땅덩어리가 넓죠. 정보를 수집하는 게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또 쪼개야 됩니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쪼갭니다. 이렇게 쪼개지면 이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토지가 작아진 겁니다. 이 작아진 토지 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한필지 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필지 토지라는 개념은 요 구획된 것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구획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것도 출제가 될 수가 있죠. 필지는 인위적으로 구획을 한 겁니다. 그럼 충분히 작아졌기 때문에 이 한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수집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수집하는데요. 첫 번째, 조사의 방법으로 수집하고 두 번째, 측량의 방법으로 수집합니다. 이때 이 정보는, 주된 정보는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고, 이것이 주된 정보입니다. 부수적으로는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수집을 할 겁니다.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의미하고,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처음 오신 분들은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소, 지, 면, 경, 좌표.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소는 뭘까요? 소재지를 얘기합니다. 즉, 이 토지가 존재하는 행정구역을 의미하고, 지번은 뭘 얘기합니까? 지는 뭐를 얘기합니까? 지번. 토지의 번호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지는 뭐죠? 토지의 사용 목적을 줄여서 지목. 면은 토지의 면적을 의미하고, 경은 경계를 의미하게 될 겁니다. 요 세 가지는 조사를 통해서 수집하게 되고, 요 세 가지는 측량을 통해서 수집을 할 겁니다. 물론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조사를 통해서 수집할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지적 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고 누가 지적소관청이 등록하고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를 공시해야 됩니다. 이를 지적제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지적공부에 등록관리 공시하는 제도가 지적제도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이 뭐였습니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서 우리 시험에서 12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때 이 지적공부는 지는 토지고 적은 정보라는 뜻을 가진 한자죠. 그래서 지적은 토지, 정보라는 뜻이고 공적인 장부라고 얘기합니다. 총 8개의 지적공부가 존재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때 이 필지의 개념을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한 필지 토지별로 정보를 수집해서 지적공부에 등록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한 필지의 개념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단위라고 개념을 정했죠.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단위를 필지라고 얘기했고 필지는 자연적으로 구획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구획을 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필지의 개념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성립요건을 암기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 필지 토지의 성립요건 6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두 번째 소유자가 동일할 것. 세 번째 지목이 동일할 것. 네 번째 지반이 연속적일 것. 다섯 번째 축척이 동일할 것. 여섯 번째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처음 오신 분들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지소, 지지, 축동이라고 외웠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1월달 강의 동영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 지는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이죠.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소는요, 소유자가 동일할 것. 세 번째는 지목이 동일할 것. 지목이 동일할 것. 네 번째는 지반이 연속적일 것. 다섯 번째는 축척이 동일할 것. 여섯 번째는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이렇게 6가지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자체를 출제하고 있고요. 또한 나중에 합병할 때 합병 요건에 이것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합병 요건에서 다시 한번 보셔야 되니까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때 이 지목이 동일할 것, 이걸 뭘 의미하냐면 일필일목의 원칙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일필일목의 원칙은 한 필지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하나의 지목만 등록해야 된다는 원칙을 일필일목의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한 필지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하나의 지목만 등록해야 된다는 원칙, 일필일목의 원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논농사 용도의 토지라고 한다면 지목은 논답자를 써서 지목을 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논농사 용도의 토지는 논답자를 써서 지목이 답이었고 이 논농사 용도의 토지는 이 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주변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관계수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관계수로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을 뽑아내야 됩니다. 관계수로로. 이렇게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지 않으면 벼가 어떻게 됩니까? 썩어 들어갑니다. 그렇죠. 또한 가뭄이 들었을 때는 물을 공급해야 됩니다.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이 벼의 뿌리가 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논농사는 바닥에 항상 물이 찰랑찰랑 차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수로가 이 토지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 관계수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또랑이에요. 또랑이 관계수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또랑은 지목이 뭐였습니까? 국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자는 또랑 구자고요. 거자도 또랑 거자입니다. 그래서 또랑의 지목을 국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또랑이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2개의 지목 중에서 여기에 등록이 될 때는 하나만 등록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를 일필일목의 원칙이라고 얘기하고 지목이 통일하다는 얘기도 그런 뜻이에요. 여기 지목이 2가지가